네, 여러분, 이어서 2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이제 평강도까지 여러분들 이제 보셨고요. 인면 표현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인면은 두 개로 이 학생은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평면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컬러는 간결하게 파스텔 톤으로만 정돈되게 사용을 했고, 이제 바닥 부분이랑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에 은은하게 그레이 톤을 깔아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조금 더 내 디자인이 부각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모든 컬러링을 메터리얼 매핑을 하면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에 뭐 이렇게 까는 거는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메인에서 우리가 설계에만 좀 중점을 준 거죠. 어떻게 가구가 배치를 하고 어떻게 각실이 나뉘어져 있고 이런 것들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뭐 따로 컬러가 이제 없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장 인면 섹션 한번 보시면 가구 부분에만 평면도에도 은은한 컬러를 이제 배치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은은한 컬러를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그냥 단순한 어떤 솔리드 컬러가 아니라 조금 좀 미술, 어떤 페인팅? 우리가 조금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뭐 텍스처가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맨질맨질하게 가구를 컬러링한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유리 부분도 그렇고 은은하게 분명히 화이트가 조금씩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슬라브라고 하는 이제 이 그레이 바닥 두께나 그다음에 천정 벽 두께만 솔리드에 좀 가까운 그레이로 조금 이제 눌러준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는 그런 컬러는 이 프로젝트의 메인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주거 공간에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3D예요. 이건 이제 3D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아이소메트릭 뷰라는 거는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데 평면도를 보면 약간 위쪽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뷰를 좀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위에서 좀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리고 지붕이 없는 이런 뷰를 우리가 아이소메트릭 뷰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에 좀 이렇게 그레이 은은하게 좀 그린 은은하게 깔아준 경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퍼블릭이라는 컨텐츠 목차로 가고요. 이거는 이제 공공공간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놀이터에 들어가는 그런 놀이기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 그런 이제 기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장으로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찬가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이 우리가 실제로 수작업 스케치 한 것처럼 이런 라인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연필로 그린 것처럼 또는 이제 뭐 붓으로 그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진짜 수작업을 그린 것처럼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지만 그런 그 효과를 주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한 거죠. 이거 한 컷이고요, 퍼블릿은. 그 다음에는 이제 퍼니처로 갈게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퍼니처 디자인 이제 하시게 되겠지만 이 가구는 또 추가로 다른 섹터로 이제 마지막 섹터로 이제 분류를 한 그런 케이스예요. 하지만 어때요? 그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레이아웃이 있죠. 그래서 이 좌측 하단의 메인 굉장히 큰 컨셉 그 컷을 하나 넣고 중간중간에는 뭐 작은 이런 컷들을 수록을 하고 우측에는 또 이 제목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 내가 펜톤 메인 컬러가 있고 중간중간 이런 라인들을 간결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레이아웃을 좀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 하나 레이아웃 만들어 놓는 것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뭐 폰트도 만들어 놓고 레이아웃도 뭐 로테이션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텐츠 안에 내용물들을 넣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조금 초반에 잘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반복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또 도면을 좀 크게 보여줘야 되는 데는 레이아웃이 살짝 또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가구 디자인에 관련된 도면 탑뷰에서 본 거, 뭐 아이소메트릭, 그다음에 프론트 뷰, 섹션 뷰. 그러니까 섹션은 위에서 케이크 자르듯이 딱 그냥 어떤 도면을 잘랐다. 그런데 여기 탑뷰에서 보면 AA 부분 있죠. AA 다시 부분.
요 부분을 위해서 잘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양쪽으로 높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가구 디자인의 3D는 이렇습니다. 이제 실물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경우인데, 뭐 약간 소반처럼 밥을 이제 밥 먹을 때 쓰기도 하고, 이게 수납 기능이 있어서 살짝 뭐 이런 것들 배치해도 되고, 그리고 이게 모듈 타입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개를 좀 동일하게 좀 찍어낼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내가 원하는 그런 개수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다. 디테일 컷으로 3D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갑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맨 첫 장에서 좀 임팩트를 불러드릴 수 있는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좀 이제 코랄 그 레드 컬러랑 보색이 되는 이런 코발트 컬러를 이제 사용을 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컬러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든 경우고요. 본인 이제 포트폴리오 이름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컨셉은 일단은 뭐 디렉터라는 거는 나다.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좀 이제 명시를 한 거예요. 뭐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어딘가에 뭐 면접을 갈 때 지참을 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 전에 학교에서 3학년 때 이제 졸업 전시를 할 때 여러분 또 제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2학년이지만 이런 PPT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미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레디 액션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열정이 많은 그런 학생의 포트폴리오처럼 보이고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보면은 4개의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헤어숍이고요. 두 번째는 전시 공간, 그리고 세 번째는 리빙 스페이스, 그리고 네 번째는 라이팅 디자인을 한 경우를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수록을 했다. 자, 그래서 먼저 커머셜 스페이스 상업 공간이죠. 보시면 자, 이렇게 본인이 어떤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와서 디자인 컨셉과 디자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컬러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간략한데 조금 이제 더 생각을 좀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썼죠. 유럽에 배낭여행 갔다 많은 건축 양식들과 실내 디자인을 보고 영감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공간 헤어살롱은 바티칸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을 했다라는 게 이제 메인 컨셉이고요. 자, 여기 구성은요. 평면을 오히려 반전시켰죠. 약간 밝은 그레이로 전체 통일을 시켰고 제안서를 굉장히 컬러풀하게 좀 강하게 이제 만든 경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충분히 표현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꼭 어떤 룰이 막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면도 플로어 플랜 표현할 때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뭐 이렇게도 하는구나. 물론 캐드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없지만 프레젠테이션 이 PPT에 앉히거나 할 때는 다양하게 여러분들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이걸 꼭 목차처럼 이렇게 이분도 마찬가지로 목차처럼 하다가 지금 여기 플로 플랜 그 장이죠. 그 부분의 글씨만 이렇게 부각되게끔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그 다음이나 그 다음 내용들을 조금 내가 순서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팍 건너뛰었네요. 그죠? 예. 셀링 플랜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맨 마지막 컷, 퍼스펙티브 컷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그 바티칸 양식, 그 사진은 이제 리서치 사진이었고, 그거에서 이렇게 이제 3D 결과물이 나온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가요? 그래서 내가 그 렌더링이라고 하는 이 3D가 한 컷이 있다. 좀 메인으로 된 컷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이즈로 한 페이지에 한 장으로 구성을 해도 충분합니다. 예, 굳이 이거를 작은 사이즈로 이 보드에 구성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임팩트 있게 크게 표현을 하면 되는 부분이요. 다음 익스히비션 공간, 전시 공간인데요. 자, 이것도 레이아웃은 동일하죠. 그죠? 레이아웃이나 글자 위치, 사진 크기는 동일한데 내용들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 공간은 자유로운 곡선이 가장 큰 특징이다. 네, 그리고 최소한의 틀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자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대요. 네, 간결하게 디자인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플로어 플랜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전을 해서 오히려 도면의 컬러가 화이트에 가까운 그레이인 경우고요.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만들었죠. 근데 아무래도 뭐 전시 공간 같은 데는 뭐 평면에 가구 집기가 많다기보다는 벽면에서 그 월에서 보여주는 그 패턴들이 더 많거든요. 동선이라든가. 그래서 전시 공간이 약간 도면이 간단할 수는 있다. 네,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치수선이 좀 없을 때는 이 우측 하단에 스케일 바라는 거, 스케일 바, 뭐 구글 이미지나 이런 데 찾아보면 스케일 바 굉장히 종류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케일에서 충분히 그려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션이라고 하는 인면 형태죠. 위에서 자른 경우. 자, 뭐 건축이 약간 뭐 이런 약간 곡선 형태도 가지고 와서 같이 보여지는 경우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용물들이 좀 단순해 보일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한 장으로 좀 구성을 해본 경우고, 3D 한번 볼게요. 이 3D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은 이 우측에 있는 이 도면이 이게 모니터 패널, 그러니까 모니터가 지금 5개 있는 건데, 여기 모니터가 이렇게 5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D에서는 조금 이렇게 더 화려하게 보이는데, 도면에서는 사실 막 많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전시 공간은. 그런데 뭐 3D에서 이런 모니터를 그냥 시커멓게 하지 말고 여기에도 뭐 약간 은은하게 어떤 디지털적인 효과를 좀 줬으면 더 라이브한 그런 3D의 한 컷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측에 이런 디지털 미디어 4를 보고 있는 사람 딱 걸터 앉아 있는다거나 그런 사람을 배치를 잘 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3D는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사람 소스를 꼭 넣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섀도우만 있는 사람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람 형상처럼 생긴 그런 그 소스들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좀 허전하다, 좀 비어 보인다라는 부분에 그 사람을 채워서 배치를 합니다. 잘 보시면 이 모니터 뒤쪽으로는 카페테리아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고요. 자, 여기도 전시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아웃라인 부분이 약간 물결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게 아까 여기 헤드에서 인명상에서 나타난 부분, 본인 이제 디자인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그 프로젝트, 이 사람의 프로젝트는 리빙 공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한 목차가 상단에 있고요. 지금은 디자인 컨셉에 관련된 거. 이 주거 공간은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소통이다. 예, 뭐 가장 중요시한 거 하는 게 소통. 바쁜 가운데서도 자주 만나는 가족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희망을 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영화 감독 취미로 가구 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만의 작업실을 원했고 아내와는 결혼한 지 1년 차인 신혼부부이다. 굉장히 그 어떤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해준 경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플로어 플랜에서는 이렇게 반전된 화이트에 관련된 도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1층이랑 2층이에요, 지금. 자, 1층 여기 보시고 나서 2층에서 여기 X 있는 부분은요. 2층에서 바닥 면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부터 이 그 리빙 공간, 거실이 2층까지 쭉 천정이 뚫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2층에서는 이렇게 X로 표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2층 바닥 면적이 있어서 계단을 올라오면은 뭐 작은 방도 있고요. 또 왼쪽에 또 작은 방이 있고 테라스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층을 구성을 할 때 도면이 보통 이제 사이즈가 가로 세로는 거의 비슷한데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1층에서 조금씩 뭐 다를 수도 있고요. 입구 부분에 뭐 2층에선 테라스인데 1층에서는 그냥 어떤 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은 뭐 주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D에서 보시면 그 거실 부분 있죠? 거실이 2층이랑 쭉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이 거실에 해당되는 부분의 천정고는 굉장히 높은 거고, 그래서 2층에서 이 도면을 표기를 할 때는 이 2층 바닥 면적이 없기 때문에 X,
보통 그렇게 하고 뭐 보이드 아니면 오픈이라고 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놨고 2층에서 이런 테라스 그다음에 작은 방 위치는 같고요. 2층에서 이제 테라스도 있고 지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경우. 네, 이렇게 해서 요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또 굉장히 또 컨셉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사람 그 학생들마다 굉장히 개성이 다 달라요. 개성이 다르고 뭐 컬러 쓰는 거라든지 뭐 공간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다 달라서 뭐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거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 디자인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을 발전시키는가 그리고 결국은 프레젠테이션에 어떻게 잘 구성을 하는 방법을 기르는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눈에 좀 익혀놓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그 기획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포트폴리오 컨셉은 세월의 흐름이다. 뭐 LP판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유행의 최선단에 서야 한다며 최신식을 제일 먼저 따라가기보다는 옛것을 오래 쓰는 주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뭐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 반영이 된 게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첨단을 따라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현재 어떻게 이용할지를 구상을 했대요. 그리고 디자인도 옛날 느낌이 나는 디자인을 주로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번 포트폴리오 주제는 이런 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역이나 사람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포트폴리오라고 해도 뭐 여러분들은 충분히 뭐 학기마다 이제 마무리되는 과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이제 목차를 보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어떤 LP판이 약간 불투명도를 좀 이제 낮춰서 백그라운드 사진으로 깔려 있고요. 자, 여기도 4개의 컨텐츠가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와 퍼블릭 공용 공간, 그리고 전시 공간, 그다음에 라이팅 디자인 이네 가지의 챕터별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게스트하우스래요. 뭐 우측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 같죠? 자, 오래된 건물에 낡은 건물을 좀 레노베이션 한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 컨셉이랑 백그라운드가 좀 많이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 디자인 컨셉을 보면은 도시에 사람이 매일 많이 살고 있는데 반해서 그들은 소통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일이 좀 적다. 그래서 바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더 이웃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게 디자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컬러 플랜이 있죠. 메인으로 사용하는 컬러. 천장과 바닥은 모두 목재이지만 바닥은 깔끔하고 밝고 천장은 오래된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수성 페인트로 만들었다. 네, 그리고 여기 시놉시스에서는요,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father, mother, first child, 그다음에 second child, 4인 가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식구의 공간인 건데 각자의 대표 성격들을 이제 만들었고 다이어그램 같은 데서는 이 가족이 뭐를 중요하게 더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클린한 거, 그다음에 홈워크, 뭐 그리고 클로스 뭐 우리가 옷 같은 거 그다음에 취미를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책을 많이 읽는지 푸드 밥을 더 많이 먹고 어디에가 더 많이 지체를 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내가 주거 공간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프로세스 이렇게 타이트로 몇 개 있는 이런 것들을 결과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내가 뭐좀 픽토그램처럼 만들어 놓은 게 실제로 공간에 적용이 되었다. 보시면 플로어 플랜이고요. 1층 플로어 플랜 굉장히 간단하죠. 네.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거의 이제 주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을 사용해서 빈 공간을 이제 만들었고 각자 이 박스 지금 기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계단은 있지만 기둥이 있고 그리고 휴식이나 주차 보통 이제 주차를 하게 됩니다. 필로티 건물은 그리고 이제 가정용품들을 여기 창고처럼 보관을 하죠. 그래서
약간 전체 면적은 직육면체로 조금 긴 와이드한 그런 도면인데 이 안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딱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스케일 바 지금 1부터 2, 2부터 4, 4부터 지금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 있는데 미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제 이 도면은 이 맨 끝에 1부터 이 10미터까지가 10미터라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그리고 뭐 1부터 2 있는 데까지가 1m인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아, 요 부분이 1m, 1000mm구나. 그랬을 때 대략 기둥 사이즈가 지금 1m가 좀 안 되잖아요, 와이드가. 아, 그럼 이건 1m 좀 안 되는 800 정도구나. 이렇게 가늠을 하는 게 이 스케일 바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일 바를 보는 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습관을 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2층 이제 올라오면, 계단으로 올라오면은, 왼쪽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아래 도면에서 이제 모든 그 컬러링을 다 완벽하게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죠? 바닥 마감재라든지 어떤 이제 계단 부분, 바닥 타일, 그 다음에 가구의 컬러 이런 것들을 포토샵에서 다 매핑을 한 거예요. 매핑을 하다 보면은, 아, 이 마감재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컬러 매트리얼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는 사람이 금방 이제 숙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조닝 플로어 플랜 보면은 조닝 같은 부분에도 실제 이제 빨간색으로 도면에는 넘버링만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글씨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면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넘버링을 해줘서 각 실이 어떤 건지를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보시면은 1번에는 리빙룸 가운데 있죠? 그리고 뭐 차일드룸, 페어런트룸, 쭉 키친, 토일렛, 워시룸 가다가 런더리. 여기는 이제 뭐 빨래하는 세탁실. 그다음에 테라스도 있고요. 게스트룸, 그다음에 웨어하우스, 붙박이 뭐 이런. 그래서 내가 주거 공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각실을 나눌 줄 모르겠다. 그런 것들에서 참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 거죠. 최대한 뭐를 내가 컨셉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죠? 뭐 이 무슨 그 피팅룸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2층 주택을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옥상 정원이라고 해서 뭐 이런 이제 야외 그 루프탑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샘플 이미지들 에 참고할 만한 이미지들을 수록을 한 거고, 이거는 엘리베이션인데 아까 거기 앞쪽에서 픽토그램처럼 생긴 지붕이 세모나고 다리가 있고 이런 이제 모양들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건축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크기가 앞쪽에 뒤쪽이랑 이게 똑같이 보이는 경우고, 이게 지금 A, B면, 네, 그리고 이렇게 컬러링을 만든 경우, 이것도 이제 포토샵에서 컬러링을 했는데 거의 우드 부분이랑 대리석 계단 부분 제외하고는 일반 컬러로만 표현을 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문 부분도 꼭 너무 너무 하늘색 있잖아요. 너무 푸딩딩한 하늘색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지금 이것도 약간 그레이가 조금 들어간 옐로우가 들어간 그 창문 컬러거든요. 근데 그 창문 컬러가 이 그 PPT 레이아웃, 좀 레트로를 좋아하는 이 사람의 그런 컨셉이랑도 굉장히 잘 맞고, 컬러링도 이 컨셉에 맞게끔 굉장히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창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일러스트로 사파처럼 좀 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3D, 네, 퍼스펙티브, 드레스룸, LDK. LDK라는 거는 리빙, 다이닝, 키친이 다 있는 거를 LDK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거 공간까지 쭉 한번 컨셉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봤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매 주차마다 다양한 이제 사례들 표현하는 거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도면을 좀 많이 봐야지만 나도 그 디자인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많이 확장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학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또
다양한 사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때 우리가 지금 출석 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제때 기간 내에 수정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